디딤돌만 있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하여 많은 이들이 도량으로 삼는다는 명산. 남자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남자의 자취는 묘연할 뿐. 대체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도사 같으신 분이 근처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한 사람 지금 저기 올라갔는데 그 사람 저 지팡이 이렇게 기른 거 하고 한 사람 올라가는 거 봤어요. 지팡이 긴 거 들고 가셨어요? 진 거. 지팡이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 등산객의 고마운 제보로 남자의 종적을 찾아 나서 보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산봉우리에 정주하고 있는 남자. 눈 쌓인 바위에 앉아 대체 뭘 하는 걸까? 여기서 뭐 하시는지 저희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작진의 질문에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마치 산과 하나가 된 듯 바위 같은 침묵을 지키는 남자. 그렇게 앉아있기를 몇 시간. 남자가 드디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선생님 기도 끝나셨어요? 저희 MBN 방송국 촬영팀인데요.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선생님께.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무건 수행이라도 하는 걸까? 침묵은 계속됩니다. 무슨 일일까? 놀라운 속도로 눈 쌓인 산길을 내려가더니 벼랑간 걸음을 멈춰 여기저기 주변을 살핍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도 불러놓은구만. 아이고, 나를 또 불러네. 불러. 벼락 찾았다. 이거 와보세요. 말없던 남자가 벼락을 찾았다며 제작진을 부르는데 이거 나무 아닌가요? 이게 무슨 나무인데요? 이거요? 이 벼락 맞은 감태나무요. 벼락 맞은 감태나무? 예. 딱 보기엔 평범한 나무 같은데 벼락 맞은 거라고요? 벼락 맞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예? 이것이 증거예요. 이거 맞은 상태가. 상처 같은 거? 예, 상처 같은 거예요. 벼락을 맞은 나무는 옹이 진 것처럼 패인 자국이 생긴다는데요. 밑에 돌에서 이제 철분 있잖아요. 네. 철분이 미세한 철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 물줄기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네. 이 철이 있기 때문에 벼락을 맞는 거죠. 죽은 나무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하늘에서 벼락이 맞아가지고 생명이 더 있어요. 벼락이 맞아서 이 나무를 살린 거예요. 아. 벼락을 맞는 순간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 오히려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감태나무. 잠시 후 벼락 맞은 나뭇가지를 들고 남자는 산을 내려갑니다. 어디로 향하는 걸까 했더니 남자가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한 고즈넉한 마을. 선생님, 여기는 누구네 집이에요? 저희 집이요. 사는 곳에.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마당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남자. 뭘 하려는 걸까 했더니 갑자기 불대를 피웁니다. 벼락 맞은 감태나무까지를 왜 태우는 거죠? 지금 나무를 태우시는 거예요? 불이 지금 타는 거 아니에요. 피우잖아요. 예, 껍질을 벗기고 그렇게 해야 좋은 작품이 나와요. 힘들게 찾아온 나뭇가지를 불로 태워야 작품이 나온다고요?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연수목 지팡이. 연수목은 또 뭔가요? 제작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남자.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것이 연수목이에요.
목숨을 연장시킨다는 연수목이에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나무라 해서 연수목이라고 불린다는 벼락맞은 감태나무. 예로부터 덕이 높은 고승들만이 연수목으로 지팡이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놀이개, 목걸이 같은 장신구도 연수목을 이용해 직접 만들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가 각별히 아끼는 작품 하나가 있다는데요. 오. 얘는 엄청 기네. 이거 뭐 닮아요? 이거요? 네. 이거 뭐 용 이런 건가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날아가는 거 남잖아요. 아, 예. 용이. 예. 아, 그러네 약간. 오, 승천하는 용인가요? 산에서 사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뭐 한 해가 지나면 한 20년 정도 안 될까요? 매일같이 연수목을 찾아 헤매느라 세월 가는 것도 잊은 걸까. 산중에서 홀로 지낸 지도 근 20년. 마주 앉으니 없는 밥상도 익숙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 설거지 가려고. 아, 설거지 하시려고요? 예. 자동 설거지 하려고. 자동 설거지요? 예. 설거지를 한다더니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 집 밖으로 나서는데요. 남자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계곡. 흐르는 계곡물에서 설거지를 하려는 걸까 했더니 그릇들을 그대로 물에 넣어버립니다. 물에 담가면은 불어가지고 설거지도 되고 저 안에 고기들도 와서 먹고도 해요. 물고기가 먹어서. 네. 계곡물에 넣어만 두면 물고기들이 찾아와 그릇을 씻어준다는 건데요. 물고기가 보이긴 하는데 정말 그릇으로 하나둘 몰려들더니 뭔가를 먹는 듯합니다. 과연 물고기가 설거지를 해주긴 했을까요? 오, 정말 깨끗하네요. 와서 한번 만져보세요. 와, 정말 뭐 설거지한 것 같은데요? 뭐 세척기지 뭐. 자연 세척기네요. 이 고기들이 와서 다 먹었잖아. 배고프니까. 산에서 살다 보니 자연과 함께하는 나름의 방식을 찾게 되었다네요. 다음 날 아침 남자가 갑자기 웃옷을 벗고 나타났습니다. 엄동설한에 웬 러닝셔츠 발음인가 했더니 장작을 패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손님들 왔는데 좋은 거 대접해드려야 되겠어요. 좋은 거요? 예. 어떤 거예요? 아이고. 좀 기다려봐요. 네. 좋은 거 가져올게. 제작진의 기대감을 부풀린 채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바구니를 하나 들고 나오는데요. 아, 이것이 좋은 거예요. 보여주세요. 나무. 어이, 이거 왜 나무예요? 아, 벼락 맞은 감태나무. 네? 예. 이걸- 이거 차를 끓여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웬 나무 조각인가 했더니 이게 그렇게 귀한 거라네요. 60년이 이상 돼야 돼요. 60년 이상. 예, 다 나무 뭐 60년이 다 넘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만 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60년 넘은 연수목 중에서도 차로 마실 수 있는 것은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귀한 연수목을 끓이면 어떤 차가 될까? 다 됐어요. 이거 보세요, 우려놓은 거. 이거 보세요. 붉은 빛깔이 오묘한데요. 보이차 색깔이 나와요. 더 진해요. 홍차 색깔이 나와요.
그 귀한 차를 직접 마셔볼 차례입니다. 과연 그 맛과 향은 어떨까요? 약간 향이 특이하네요. 약간 누룽지 구수한 향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나무 향 같기도 하고 되게 묘한 특이한 향이네요. 독특하네요. 이거는 옛날에 있잖아요. 선비들이 이 수행자들이 먹었어요. 이거 먹어줌으로 이 정신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도 수행을 위해 연수목을 찾는 걸까요? 왜 연수목을 찾아다니게 되셨나요? 아, 제가 집은 저 섬나라예요. 제주도. 제주도에서 기억 왔어요 이쪽으로. 술 좋아했고 조금 도박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즐겨온 편이라서요. 술과 도박에 빠져 젊은 시절을 탕진했다는 남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재산도 사람도 모두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속죄를 위해 산을 찾아 기도를 하던 중 나무 지팡이를 건네받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은 남자의 삶이 되었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일까 지팡이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는 남자. 이 밤에 무슨 일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가 또 산을 오릅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 했더니 산중에 작은 법당을 찾았습니다. 지팡이를 불전에 올려두고는 두 손을 모아 삼배를 올리는 남자. 초심을 잊지 않게 해서 좀 기도하러 왔어요. 그가 잊고 싶지 않은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늦은 밤까지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자가 일찍부터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어째 남자가 발을 딛는 곳은 더 험한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벼락 맞은 감태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감태나무가 이거 지금 어릴 때 벼락이 맞았잖아요. 작잖아요. 이거는 죽어요. 어릴 때 맞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년 안에 벼락을 맞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예. 어릴 때 맞으면은 이 기가 없고 이 짚고 당기면은 부러질 확률이 많아요. 벼락 맞은 감태나무를 찾는 것은 산삼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는데요. 남자의 눈에 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습니다. 꼼꼼히 나무를 살펴보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찾은 걸까? 아쉽네. 그래도 벼락을 맞긴 맞았는데 힘 있게 맞았는데 지팡이일 것이 용도가 없네. 오늘따라 좀처럼 제대로 벼락 맞은 나무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나무가 있긴 있는데 좋은 것이 없어. 좋은 게 없어요? 예, 아 기가 딱 뭉쳐지고 아름다운 것이 없네. 원래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몇만 개가 있고 몇십만 개가 있어도 저기서 하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네요. 예. 결국 남자는 빈손으로 산을 내려옵니다. 다음 날 오늘도 산으로 향하는 남자.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계곡 앞에 멈춰 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아예 바지까지 벗더니만 그대로 계곡으로 입수. 겨울 산에서 솟아난 차가운 물을 몸에 끼얹기 시작합니다. 보기만 해도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 뼈를 내는 추위 속에서 무슨 일이랍니까? 어제 좋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까봐 조금 몸을 단정하게 했어요. 목욕 재개한 다음 가부좌를 틀고 앉아 기도에 들어갑니다. 긴 기도를 마친 남자는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간밤의 꿈이 좋은 만남을 가져다 줄까요?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숲을 둘러보던 그때 남자가 웬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죽었는데 하나가 새싹이 돋아났어. 이것도 죽은 거다 본데. 이 메마른 겨울나무에 새싹이 돋았다고요? 근데 이쪽으로 이거 보기 힘드는 거예요, 이거. 벼락을 맞은 흔적이 두드러진 나뭇가지 하나. 이거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요?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귀한 만남. 좋은 나무를 허락해준 자연을 향해 절을 올리고 예를 갖춥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야 비로소 탄생하는 연수목. 그 연수목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 닿아야 한다는데요. 이 귀한 인연은 어떤 작품으로 탄생될까요? 추위를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연수목을 들고 작업대에 앉은 남자. 그런데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연수목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한참 동안 보기만 합니다. 나무는 왜 그렇게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 길이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을 잘라야 되나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0.1cm만 잘못 잘라도 작품이 별이 안 되니까. 지팡이를 만들 게 아니었나요? 귀한 연수목을 자른다고요? 근데 나무는 왜 그렇게 짧게 자르신 거예요? 도장. 도장이요? 예. 이 나무 하나 도장 하나 보려면 몇 천 개 봐야 하나 나올까 봐. 아 진짜요? 예. 이거 보세요. 눈이 남죠. 물고기 눈이든지 사람을 눈인데 보잖아요. 물고기 눈이면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이 모든 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좋은 거예요. 벼락을 맞은 자국에 담겨있는 좋은 기운을 지키기 위해 남자가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하나에 하나밖에 안 써요. 아, 그 나머지 뭐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저것도 도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하나만 쓰세요? 하나에 해야지 두 개, 세 개면은 기운이 나눠져서 안 돼. 딱 하나. 이틀 동안 찾아 헤맨 나무로 만든 도장 하나. 곱게 동백 기름을 발라 마무리합니다. 예, 완성시켰어요. 다 됐어요? 예. 벼락 맞은 상처투성이 나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데요. 이 기가 많고 좋은 도장이면은 저 사람의 알맞게 가져가야 돼요. 그릇은 밥그릇인데 큰 냄비 그릇을 욕심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수에 맞게 가져가야 돼요. 이런 걸 가져가는 사람은 막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큰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큰 사람이요? 예, 큰 인물이 가져가야 돼요. 다음 날 아침부터 남자가 집을 나설 채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산으로 가려나 했더니 따라 며칠 동안이 잘 지키고 있어. 산에 갔다 올 테니까니. 며칠이라뇨? 이번에는 집을 꽤 오래 비울 참인가 본데요.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선생님 네. 어디 가세요? 아, 좋은 연수목 구해를 했잖아요. 멀리 산에 갔다 오려고요. 비바람에 흔들리고 내리치는 벼락에 상처 입은 나무를 찾아다니며 그는 배웠습니다. 깊은 아픔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귀한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